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검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이요, 참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저께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도 앞으로는 검찰 쪽에 가서 뭔가 쇼부를 보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구속영장이 떨어진 이 와중에서도 공수처의 수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공수처 수사를 안 받고 그럼 검찰 가서 수사는 받겠다는 건가요? 검찰 가서 뭐 딱히 뭐 수가 나오나? 자, 검찰 가서 만약에 수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검찰 가서 딜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지가 검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좀 수월하다,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좀 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나? 자기 친정집이라는 생각이 드나? 이미 검찰은 윤석열을 소운전하는 단계로 들어섰는데, 자,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희망, 검찰 가서 딜 친다, 검찰의 약점을 잡았다 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하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 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을 일으킨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을 일으킨 사례는 이승만 때 한 번, 박정희 때 한 번. 이승만은 정치 깡패들을 풀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쿠데타를 이용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죠. 하여튼 뭐 그런 수법을 통해 가지고 뭐 자기 권력을 뭐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한번 내란을 일으킨 적이 있고요. 두 번째 내란은 박정희의 유신이죠. 유신 쿠데타.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성공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전두환의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군부가 당시 현직 대통령을 내쫓기 위해서 만든, 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으킨 쿠데타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친위 쿠데타가 이번에 윤석열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앞선 두 친위 쿠데타는 성공한 반면에 윤석열의 쿠데타는 시민의 저항에 의해서 실패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했지만 군대가 윤석열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옛날처럼 군대가 바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반란군에 동원됐다는 그 자체로 군인들은 스스로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다는 게 얼굴에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에 군대가 스스로 반란 행위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덕분에 윤석열은 사상 최초로 내란에 실패해서 감옥에 갇힌 놈이 됐어요. 비슷한 사례가 페루에서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에 페루에서 윤석열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요,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3시간짜리 내란이 있었어요. 예. 그 3시간짜리 내란에 실패해가지고 페루 대통령, 예, 감옥에 갔습니다.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3시간짜리 내란이 있는데 2시간짜리가 없겠어요? 예.
있어요. 3시간짜리, 2시간짜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왜 없어? 있어. 참네. 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해서 전형적인 확신범이란 말을 씁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잘했다. 이런 걸 보고 확신범이라 그러죠. 실정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간에 나는 잘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걸 보고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신범은요, 반드시 재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풀려났어. 그건 뭡니까? 또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신범에는 재범의 우려가 항상 따라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 가능성보다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다. 이게 더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어제 감옥에 철컹철컹 갇혔습니다. 아마도 판사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윤석열의 휴대전화 그리고 비화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 부분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직 확보하지 못한 윤석열의 휴대전화 이것이 증거인멸 가능성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에서 오늘 석방되었다라고 하는 경호처 차장하고 경호부장 이 둘의 존재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들이 증거인멸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풀어줬다는 것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라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셈이거든요. 사실상 검찰이 윤석열의 뒤를 봐주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굳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호처 차장과 경호부장 이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의 휴대전화와 윤석열의 비화폰을 직접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윤석열의 비화폰 같은 경우는 경호처에서 그 서버를 관리를 해요. 그 서버 없애버리면 어떡할 건데? 예, 중요한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증거 사라지게 만들려고 길을 열어준 거죠. 검찰이. 이거 윤석열하고 뭔가 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이 자꾸 나 검찰 가서 수사받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윤곽근 변호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모두 총 6시간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 다 생중계되지 않았냐? 근데 무슨 증거인멸이냐? 참, 휴대전화 남아있잖아. 비화폰 아직 남아있잖아. 그리고 각종 서류들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게 많죠. 자, 반란에 누가 가담을 했는지 속속들이 알아내야 되고 그 가담자들 다 밝혀내야 되는데 윤석열만 싹 잘라 도려내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생중계된 거는 겉모습만 생중계됐지 그 내막은 하나도 중계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생중계됐는데 무슨 증거인멸이냐? 아, 이 새끼 웃기는 새끼야. 그런데 말이에요. 자,
계엄이 그럼 생중계됐는데 반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뭐야? 이 참 못된 놈이죠. 네, 윤곽근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곽근은요, 윤석열이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거론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판사가 재판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영장실질심사 끝나기 전에 윤석열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최상목한테 쪽지 줬다면서요. 그 쪽지에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윤석열이 그랬대. 아, 그건 내가 썼나?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한데요. 자, 자기가 한 행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범행을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뭘 말합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사가 다시 물어봐요. 비상입법기구 이런 걸 만들려고 한 거라고 돼 있는데 이 비상입법기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바로 이것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확실시킨 결정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곽근이 증거인멸이 되네 안 되네 라고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죠. 명백히 보아서 증거인멸을 할 만한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거든. 비상입법기구,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명백한 내란 혐의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 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강제 구인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윤석열은 안 나올 겁니다. 끝까지 안 나올 거예요. 강제 구인에도 입 쳐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거예요. 구속적부심을 하게 되면은 또 구속기간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은 중앙지법에 청구하게 되겠죠. 윤석열은 참 중앙지법 좋아해요. 중앙지법과 검찰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지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어둔 판사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부지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윤석열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는 지가 아는 검사들이 없으니까 제끼고 검찰에서 승부를 보겠다. 검찰에 가면 아무래도 지가 좀 안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검찰에서 가면은 뭔가 편의를 봐줄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좀 만만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왜? 윤석열이 볼 때 심우정은 만만해. 그리고 지 말 잘 들어줄 사람으로 보여. 왜? 지네 아버지 때부터 상당히 친분이 있는 집안이야. 그리고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앉힌 게 누굽니까? 윤석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없던 충성처럼 충성하듯이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랬던 심우정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윤석열한테도 충성하듯이 했어. 그렇지만 제가 검찰총장이 되긴 어렵다고 봤는데 윤석열은 이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앉힙니다. 왜? 대가 좀 약하거든. 대가 약해가지고 수사를 할 애는 못 다룬다고 본 거야. 제가 이거 좀 조금 잘못 썼는데 배신을 못할 인물은 아니야. 배신을 할 인물이긴 해. 하지만 배신을 하든가 말든가 수사를 강단 있게 할 애는 못 되는 거야. 눈치를 계속 볼 인간이지
수사를 강단 있게 할 인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만만한 놈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그게 심우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보다는 검찰에 가는 게 윤석열한테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심우정은 심대평의 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심대평이 충청도 사람이고 그 윤석열의 아버지인 윤기준 교수도 충청도 사람이죠. 즉 이들끼리는 이 선대 때부터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옛날부터 아빠 친구 때부터 아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세현 특수본장, 박순영 전 검찰총장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역시 윤석열 그리고 윤기준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던 사람이에요. 박세현하고 심우정은 이른바 귀족 검사죠. 선대로부터 계속 고위 관료를 세습해 내려오는 세습 검사들이란 말이야. 윤석열하고도 좀 비슷하게 통하는 데가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현재 수사팀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찰의 약점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검찰 무슨 약점을 쥐고 있는데? 자,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검찰의 행태입니다. 자, 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와 검찰 대책회의가 매우 빨리 열립니다. 1시간 정도 만에 열려요. 법무부도 1시간 만에, 대검도 1시간 만에. 생각보다 신속하게 열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 석연치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계엄하면서 가장 관심을 둔 곳,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선관위에 대한 수사죠. 근데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분석은 군대에서 못합니다. 군 검찰이 됐든 기무사, 방첩사가 됐든 군에서 못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렌식과 관련해서 가장 능력이 있는 곳은 검찰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선관위 포렌식과 관련해서 검찰의 협조를 받네 마네 하는 대목이 등장하죠. 그렇다면은 이 계엄 과정에서 검찰의 언질이 안 갔을까요? 안 갔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검찰총장은 계엄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이것을 딜을 위한 약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이번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의 반려를 보겠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합니다. 왜? 김성훈은 이제 돌아가서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의 핸드폰, 비화폰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증거인멸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김건희가 지금 분명히 여러 가지 지금 작당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김건희의 작당질을 분명히 서포트 해줄 거예요.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죠. 그 경호처 직원들 다 어떻게 돼? 이 김성훈이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 근데 얘를 돌려보낸다고? 검찰 미쳤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이거 윤석열하고 뭔가 딜을 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이 지금 공소장 내놓은 거 보면요. 외환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가 정치인과 판사들 암살하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도 완전히 빠져 있어요. 즉 노상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정보사와 관련된 부분이 텅텅 빈 부분이 엄청 많아요. 특히 HID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뭔데? 이게 핵심인데 이거 빼고 뭐 하겠다고? 이걸 왜 뺐는데? 검찰 뭐 하는데? 자, 이게 그냥 벌어진 일일까요? 저는 이것이 윤석열과의 일정한 교감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혐의를 깎아주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어준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끌고 가다가 사살하라고. 그리고 북한의 소행으로 조작을 하라고. 이재명은 끌고 가다가 누군가가 구출하는 것처럼 작전을 하는데 구출하는 척 하다가 도주하라고. 그러면서 북한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뒤집어 씌우라고. 이게 전부 다 일부러 북한과 전쟁이 나게 하려고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 아닌가요? 이게 외환죄죠. 근데 이 부분이 다 빠졌어요. 지금 국힘당도 이 부분을 빼려고 지금 지랄 오두방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연루가 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부분을 싹 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하고 교감 없이 과연 가능한 걸까요?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경호 변호사님이 이렇게 지적한 적이 한 게 있어요. 검찰한테 이 수사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위수증이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검찰이 아주 고도로 고도의 이 작전을 쓸 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법기술을 부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빼박으로 걸렸어. 이 사람은 그리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근데 이 사람을 빼줄 때 쓰는 방법이 뭐? 주요 증거, 멀쩡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 위수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위수증으로 만들면 그 증거는 효력이 없어지죠. 주요 증거가 사라지니까 나머지 증거 가지고 유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무죄로 풀려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왜? 분명히 유죄라고 했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고 그랬는데 한 2, 3년 뒤에 무죄랍시고 풀려나. 이게 뭐지?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위수증 때문이에요. 보도가 잘 안 되지. 기자들도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취재하다 보면은 위수증으로 주요 증거가 날아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삼성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 승계를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주가 조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거 다 이재용 다 처벌 안 받아. 왜? 결정적인 증거가 다 위수증이 돼버렸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면서 다 무죄가 나버립니다. 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이 그 증거가 가득 들어있는 서버를 그 서버실 지하에 파묻었다가 검찰한테 딱 걸렸다. 그래서 그 서버가 통째로 확보됐다. 들으셨죠? 근데 그 서버 상당 부분이 위수증이 돼버렸어요. 그 서버 증거로 못 썼어요.
어이? 예. 그 위수증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 영장 문제라든지 영장 제시 문제라든지 또는 이 서버 같은 거는 통째로 못 가져오고 반드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갖고 오게 돼 있는데 통째로 갖고 온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게 이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건 다 그 위수증이 안 되고 다 그냥 합법 증거가 됐습니다만 이게 삼성에서는 이게 다 위수증이 돼 버렸어. 주요 증거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핵심 증거가 위수증이 되면서 결국 무죄가 돼요. 심한 경우에는 핵심 증거가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경우는요, 과거 백제병원의 리베이트 사건에서 중요한 계좌 추적 내용 결과를 증거로 제출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오지.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3, 4년 뒤에 윤석열은 무죄로 풀려나는 겁니다. 이 얘기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경호 변호사님이 하세요. 지금 우리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 활동해 주시는 김경호 변호사님 아시죠? 그분이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검찰이 작정하고 벌이는 고도의 법기술이거든요. 만약에 윤석열하고 검찰하고 딜이 형성이 된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계속 뭘 주장을 합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죠. 이게 지금은 다 받아들여집니다만 만약에 재판 들어가서 2심이나 3심쯤에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법원이 아니야, 노 하지만 만약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예스 해버리면 어떻게 돼? 윤석열은 2심, 3심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딜이야. 이거 딜.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공수처 수사를 받느니 개기고 있다가 검찰 가가지고 딜 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그 과정에서 국면 전환, 시간 끌면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자,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약점이 잡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 관련한 약점이 잡혔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감시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특검입니다. 특검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특검이라는 게 이번에 좀 차 띄고 포 띄고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특검이지만 이 특검을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이유가 이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지금 아까 빠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빠져 있는 이 수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공소 유지를 검찰에 떠맡기는 게 아니라 특검이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딜, 이 검사들끼리 법기술자들끼리 진행하는 이런 장난질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열받지만 특검을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낮춘 거예요. 특검 그 시작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특검을 돌려놓고 나면, 시작을 해놓고 나면요, 나중에
우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특검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